네, 안녕하십니까? 손해평가사 박승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운 내용이, 꽃이 피게 하는 그런 조건이, 기본적으로, 탄소와 질소의 비율이 어떻게 되죠? 높아야 된다. 그래서 탄질률이 높아야 된다. CN율이 높아야 된다. 그걸 하나 배웠고요. 그리고, 뭡니까? 저온 처리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배웠죠. 그죠? 그것이 춘화 처리라고 우리가 배웠고,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공부할 내용이 바로, 뭐냐, 일장형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할 거예요. 요거이 뭐냐면, 쉽게 말해서 어떤, 작물들은, 낮의 길이가 짧아야만이 꽃이 피고, 어떤 작물들을 보니까 낮의 길이가 길어야만이 꽃이 피더란 얘기죠. 그리고 그걸 학자님들께서 분류를 해갖고 장일식물이다, 단일식물이다, 뭐 이렇게 구분을 했고, 어떤 또 작물들은 보니까 낮의 길이가 뭐 길거나 짧거나 그 상관없이 그냥 잘 꽃이 피더라. 그런 것은 또 이제 뭡니까? 뭡니까? 일장에 별로 이제 영향을 받지 않으니까 그런 걸 갖고 또 중성식물이라고 또 따로 이렇게 구분을 했어요. 그런데 그 내용에 대해서 뭡니까? 꾸준하게 뭡니까? 우리 손해평가사 시험에 시험 문제 꾸준하게 출제가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이렇게 따로 한 강의로 빼서 뭡니까?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94페이지부터 97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오늘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장 효과 해갖고 이제 간단하게 이게 어떤 건가 하는 것이 한번 살펴보면요. 일장 효과란 일장이 이제 쉽게 말하면 광주기에서 결국은 뭡니까? 그 낮의 길이 그걸 갖고 일장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것이 식물이 화성 그러면 꽃이 피는 거 그죠? 그리고 또 기타 발육 이런 데도 영향을 끼치는 현상을 일장 효과라고 한다. 그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고, 뭡니까? 화분화와 개에 가장 영향을 주는 거. 쉽게 말해서 꽃을 피우게 하는 그것에 가장 영향을 주는 것이 결국은 뭐냐면 일조시간의 변화이더라라고 학자님들께서 이렇게 연구를 해서 그 결과를 밝혀냈어요. 예, 그래서 이것이 과연 어떤 건가 해갖고 이제 오늘 공부할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쉽게 말해서 장일, 단일 있는데 이거는 장일이라는 것이 낮의 길이가 긴 거, 예, 그것을 장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단일은 뭡니까? 낮의 길이가 짧은 거, 그걸 갖고 단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요 시간까지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시간도 뭡니까?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낮의 길이가 길다 그러면 장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뭡니까? 햇볕이 비치는 그 부위가 어디냐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춘화철이 배웠잖아요. 그죠? 춘화철이 하는 뭡니까? 곳이 어디냐? 그래갖고, 종자에, 뭡니까? 춘화철이, 저온 처리해주면 종자 춘화형이라고 하고, 녹색에다가 춘화처리를 하는 걸 뭐라 그랬죠? 녹식물 춘화형이라고 그렇게 이제 구분을 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주로 이렇게 생장점에다가 춘화처리를 하는데, 일장 효과는, 뭡니까? 감응하는 그 부위가 어디냐면 성숙한 잎이다. 그 하나만 여러분께서 살짝 비교해서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의 예로 가지고 일장 효과가 어떻게 영향을 미치느냐 했는데, 장일식물은 쉽게 말해서 결국 뭡니까? 낮의 길이가 길어져야만이 꽃이 피는 식물을 장일식물이라고 해요. 바로 D 슬라이드부터 따로 다 정리를 해놔놨습니다. 요 장일식물은 질소가 부족할 때, 쉽게 말해서 질소가 부족하다는 얘기는 뭐예요? N이 질소가 분모 쪽에 있잖아요. 탄질률을 할 때, 그죠? C 나누기 뭡니까? N이 되니까. 그쵸? 그러니까 질소가 적을 때는 어떻게 돼요? 적다는 것은 탄질률이 높다. 그쵸? 그러니까, 개화가 촉진된다. 요걸, 여러분께서 기억하시면 됩니다. 앞에서도 설명했지만, 단일식물은 도리어 반대적이다. 했지만, 이런 거는, 지금까지 기출문제로 제가 볼 때는, 이런 것들은, 묻지도 않아요. 도리어, 같이 이렇게 또 공부했다가는 더 혼선이 있으니까, 너무 깊게 들어가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요거 내용만 아시면 됩니다. 탄질률이 높으면 꽃이 잘 핀다. 요것만 기억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광중단, 이거는 이제 뭐냐면, 쉽게 말해서, 단일 식물이 일정 기간 이상의 연속 암기가 절대 필요하다 그랬죠. 요것은 우리 쉽게 말해서 단일 식물이 대체적으로 뭐냐면은, 뭡니까? 해가 짧아져야만이 꽃이 피는 그런 이제 작물들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요건 대부분 봄에 파종해갖고 가을에 꽃이 피는,
가을에 수확하는 그런 작물들이 대부분 뭡니까? 단일식물이 될 겁니다. 그렇죠? 예, 가을에 꽃이 핀다, 가을에 수확한다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그런 경우들은 대부분 우리가 추나 처리할 때도 여러분들 기억나십니까? 뭡니까? 보통 저온 추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죠? 암흑 상태가 필요하지 않은데 고온 추나 때는 암흑 상태가 필요하다 하고 제가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주로 뭡니까? 충파성 작물, 가을에 꽃피는 그런 작물들은 뭡니까? 암흑 상태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그러니까 바로 그것이 똑같은 내용이에요. 이 단일 식물이 결국 뭡니까? 충파성 작물들이 거든요. 예, 바로 뒤에 슬라이드에서 다시 이제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작물들은 결국은 연속 암기가 절대로 필요하다 했으니까 그것과 같이 우리가 천하철이 때 배웠던 것과 동일시해서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속 암기가 필요한데 만약에 그 중간에 연속 암기가 만약에 한 5초 정도 갑자기 빛이 쫙 들어왔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 전에 아무리 그 이후에 또다시 연속적으로 또 빛을 없애고 깜깜하게 한 상태에서 하더라도 그것은 뭐죠? 그 효과가 뭡니까? 발생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잠깐 이렇게 빛을 비춰주면 그 효과가 전혀 사라진다. 그걸 갖고 광준단 효과, 야간 조파 이렇게 우리가 설명을 하고 있으니까 요 내용대로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문제 풀어봐 보면 어느 정도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구나 하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오늘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요거예요. 예, 실질적으로 문제가 어떻게 나오면 농업적 이용 문제가 이제 최근에 이런 것이 나와야 되는데 하는 것이 최근에 이제 이제 출제 경향으로 이제 좀 바뀌고 있지만 그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단일식물이 뭔지, 장일식물이 뭔지, 중성식물이 뭔지 아주 그것을 집중적으로 물었어요. 그것을 아느냐 모르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우리가 재배학을 저랑 같이 공부하면서 암기가 필요합니다 해갖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처음으로 두 문자를 만들어 갖고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했던 부분이 병충해 부분이었어요. 그쵸? 그래서 사상균이 뭐냐, 세균의 뭡니까, 세균에 의한 병해가 뭐냐, 바이러스에 의한 병해가 뭐냐 해갖고 우리가 사상균과 세균에 대해서는 두 문자로 외웠죠. 사상균 같은 건 뭐죠? 역시 도적질은 탈로가 나지 하지 맙시다. 그렇게 외웠고, 세균은 더 병해가 심하니까 뭡니까, 마르고 타르고 물고 썩고 암이 발생해요. 그런 것은 세균에 의한 병이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런 것처럼 오늘 어쩔 수 없이 이 부분은 여러분께서 문제를 풀어보시면 이해가 됩니다. 대부분 여러분께서 쉽게 공부하려면 아주 쉬워요. 쉽게 공부하려면 이 장일식물이라는 게 뭐라 그랬죠? 예, 낮의 길이가 길어졌을 때 꽃이 피는 식물이 장일식물이에요. 낮의 길이가 길어졌다 하는 것이 대부분 뭐냐면 봄에 피는 꽃들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꽃들을 장일식물이라고 주로 이렇게 뭡니까, 구분을 해놓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식물이 장일식물이다 이렇게 하는데 막상 이게 시험 문제 딱 기출문제를 여러분 풀어보시면 알지만 그렇게 떠올려서 문제를 풀기가 굉장히 애매모호합니다. 아예 이것이 출제됐던 뭡니까, 품목들을 나름대로 우리가 아예 그냥 두 문자로 외우는 것이 훨씬 뭡니까, 혼란을 방지하고 풀기가 쉬워요. 예, 그래서 장일식물에 대해서 지금까지 나름대로 그 출제됐던 품목들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제가 나름대로 두 문자로 만든 건데 요것도 저도 처음에 할 때는 참 우습죠. 예, 제가 진짜 여러분들한테 암기하지 마세요. 저도 암기를 못하는 차돌머리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암기를 할 때는 여러분들한테 이거는 꼭 하셔야 됩니다 할 때는 그만큼 필요한 거였어요. 그죠? 병충해도 그렇게 우리가 뭡니까, 두 문자를 통해서 역시 도둑질은 탈로가 나지 하지 마십시다 그렇게 외우지 않으면 그 문제를 풀기가 굉장히 어려웠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 의미로서 제가 이렇게 만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만에 하나 진짜 여기까지 안 하고 나 이렇게 정도만 해도 충분히 풀 수 있어 하시는 분들은 굳이 암기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셨죠? 그까지는 필요가 없어요. 단지 제가 오늘 강조하는 중성식물만큼은 꼭 외우셔야 돼요. 그거는 외우지 않으면 도저히 그는 알 수가 없죠. 왜냐하면 이렇게 봄에 피는 꽃 이런 구분이 아니니까. 그는 그죠?
그죠? 예, 일장의 영향을 받지 않는 작물이기 때문에 무조건 놓고 외우셔야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요 간단하게 그래도 암기 제가 이제 혹시 공부하시다가 야 그래도 내가 암기가 필요하다 하시면 참고적으로 요 암기 팁을 이용하시면 되겠어요. 하는데 요 앞에 거 있지 않습니까? 앞에 거는 주로 이제 농작물과 관련되는 걸 갖고 이렇게 만드는 거고요. 뒤에 거는 뭐냐면은 뒤에 거는 우리가 그 보면은 우리가 지금 원예 작물학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원예 작물학이 과수, 채소, 화예 요 세 가지를 모두 이렇게 그 아우르는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하회 쪽도 시험 문제가 의외로 많이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요 뒤에 쪽은 하회 쪽을 따로 이렇게 정리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뭡니까 이걸 막 이렇게 뭐 봄, 여름 꽃이다 그렇게 해서 합시다 하지만 제가 꽃이다 보니까 이게 봄에 피는 건지 가을에 피는 건지 사실 구분이 안 돼요. 뭐 코스모스 같은 여러분들도 아시죠? 가을 꽃이야. 그러니까 쉽게 그는 단일 식물이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도 있고 국화 같은 건 어때요? 가을에 국화꽃이 피잖아요. 그러니까 그는 뭐죠? 단일 식물인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봄에 피는 꽃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이런 꽃이 쉽게 말해서 탁 이 페투니아는 봄에 피는 꽃 이게 쉽게 머릿속에 안 들어다 보니까 이렇게 두 문자로 만들었다 하고 여러분께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어떻게 했냐면 삼강께서 양양에서 시무식을 완료하시고 그 모초를 펜데이꽃으로 폐하셨다 이렇게 해갖고 하니까 어느 정도 이렇게 자꾸 적하다 보니까 이게 저도 모르게 사실 이렇게 이게 어느 정도 이렇게 뭡니까 입을 통해서 그냥 술술 나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요 만든 거는 요 빨갛게 된 것이 두 문자 제일 앞에 거를 띈 겁니다. 상이 상추겠고 간이 감자겠죠. 그죠? 양양에서 할 때 양파 요게 되겠죠. 양파, 양배추, 그죠? 그러니까 양양에서 시무식을 할 때 시금치, 그죠? 예, 무는 무가 될 겁니다. 그죠? 예, 그리고 완료하시고 할 때 완은 완두. 이렇게 여러분께서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왜냐면 콩 같은 건 또 이게 단일 식물에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참 그게 뭐 콩 비싸면 야 이게 뭐 비싸다 하니까 같은 쪽에 이렇게 넣으려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어쩔 수 없이 만들었다 생각하시고 여기 금오초는 예, 요 있지 않습니까? 금자나, 예, 어는, 금오초, 금오초는 그냥 제가 그대로 다 했네요. 펜데이 꽃으로 하면 펜지 데이지가, 펜데이지 꽃이 되겠죠. 예, 그걸로, 폐하셨다. 페투니아는, 결국 그래서, 봄꽃이구나. 요렇게 저는 이제, 기억하려고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께서 이해를 해주시고 요것은 계속 오늘 뭐 계속 제가 떠든다고 해서 여러분 한꺼번에 외워질 리가 없으니까 이렇게 뭡니까 만약에 이해가 안 되시거나 필요하다면 이렇게 두 문자로 공부를 하시면 되겠고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여러분들께서 더 좋은 방법대로 하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제 단일 식물이라는 게 결국 뭐 이런 건 필요도 없어요. 쉽게 말해서 낮의 길이가 짧아졌을 때 꽃이 피는 식물을 단일 식물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결국 낮의 길이가 짧아질 때가 언제냐면 늦여름에서 가을로 딱 넘어갈 때 그럴 때 이제 낮의 길이가 짧아지잖아요. 그죠? 예, 그렇게 가지고 주로 이제 이런 꽃을 다들 이제 단일 식물이라고 한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국화나 뭐 콩 여기는 콩이 있죠. 완두가 아니고 그죠? 예, 또 그리고 강낭콩은 또 따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일일이 다 이걸 구분해서 외우려고 하면은 인간의 머리로 처음에는 알 것 같지만 그 다음에 되는 조금 이제 혼돈스럽고 특히나 문제 풀어봐보면 즉시 야 이거는 중성이구나 이거는 뭐 단일이구나 이거는 장일이구나 알아야 되는데 그것이 잘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쵸? 예,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만들었다 하는 거, 여러분께서 이해를 해주세요. 특히나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갈림코에, 포인세테, 이게 갈림코에고, 이게 포인세테, 사실 구분도 저는 잘 안 돼요. 아무리 외우려고 해도, 저는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하해 작물 쪽에서는, 코로나 칼 포인트에, 제가 이게 강의할 당시에 이제 코로나가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코로나 칼 포인트에 멘붕이 왔다. 원래는 이제 멘붕이 왔다고 했는데 이 개발 선인장이 최근에 그 뭡니까 농산물 품질 관리사 최근 기출문제 4년 중에서 2번이나 출제됐어요. 개발 선인장이. 그러다 보니까 이거 뭐 개발 선인장이 뭔가 또 검색해 보니까 선인장은 선인장인데 개발처럼 그렇게 생긴 선인장을 개발 선인장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단일 식물인가 아닌가를
두 번이나 물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제가 요걸 또 이렇게 집어넣은 겁니다. 녹색 표기까지 해갖고. 요 녹색은 뭐죠? 주로 우리 시험 문제에 주로 출제되었던 거. 그렇다고 요거만 달랑 외우기는 좀 못하다 보니까 다른 거를 이제 같이 이렇게 집어넣어가지고 암기 팁으로 만든 겁니다. 이런 걸 외우기 싫어한다 하면 그냥 적어도 요런 녹색이 있지 않습니까? 녹색까지만 꼭 여러분께서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그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중성식물. 다른 건 몰라도 중성식물은 꼭 여러분들께서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일정한 한결장이 없이 넓은 범위 일장에서 개하는 거니까 낮의 길이가 짧아도 피고 낮의 길이가 길어도 피고 그런 작물들을 중성식물이라고 했겠죠. 그래서 기출문제 풀어봐 보시면 여러분 뭐 그 중성식물 한 개 끼워놓고 다음 주 틀린 것을 보세요.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중성식물만 우리가 정확하게 기억하면 나머지 문제 푸는 데는 충분하게 풀어요. 왜냐하면 대부분 답이 중성식물을 집어넣고 있거든요. 뭔 얘기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요거는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요거는 여러분 같이 한번 따라서 우리가 한번 같이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고당이 원래는 고딩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딩이 아니고 당이 뭐냐면 이 당근이거든요. 당근. 그쵸? 예,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래서 고당이 강가에서 셀토하고 요거 이제 농작물이죠. 그죠? 자, 고는 고추. 예. 이러면서 고추를 외우셔야 돼. 아셨죠? 예. 그 고추. 고 하면 고추가 떠올리시면 됩니다. 당은 당근. 그죠? 강은 강낭콩. 아이, 콩은 다 뭐였죠? 단일 식물이었는데, 아이, 강낭콩은 또 뭐예요? 이 봐보세요. 중성식물이잖아요. 이러니까 헷갈리니까 이 아이 강낭콩은 이렇게 강을 외우자. 그리고 어이구 가지, 가지 아시죠? 가지가 그죠? 예, 가지가 가가 되겠고 셀토 할 때 요 샐러리, 예, 샐러리가 또 중성식물이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토마토가 중성식물이에요. 이런 것들이 시험 문제 나온 거예요. 나온 거. 녹색. 많이 나왔죠. 그쵸? 그러니까 요거만 기억해도 충분하겠다. 그래서 고당이 강가에서 셀토가 뭐죠? 야, 스스로 토하다. 술을 많이 먹어도 술을 못 하는데, 술 뭐죠? 저도 맥주 한잔 마시고 막 오바이트 한 적이 딱 한 번 있었어요. 자존심이 상해갖고 못 먹으면 안 될 그런 상황이어서 한번 마셔봤는데, 고당이 그냥 그대로 토하게 되더라고요. 그 토하는 걸 갖고 셀토한다 그러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고당이 강가에서 셀토하고 나면, 토하고 나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아이고, 어떻게 또 약 같은 거 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요 시장이라는 게 뭐냐면, 시가 시끌라면 이렇게 생겼어요. 여러분들, 이게 딱 보면 아시겠어요? 저는 진짜 모르겠어요. 근데, 금년에도 제 강의 들었던 분이, 꽃집 하시는 분이 계세요. 꽃집 하시는 분. 그러니까 꽃집 하시니까 얼마나 꽃에 대해서 잘 아시겠어요. 그죠? 예, 그런 분들은 쉽지만, 저처럼 이렇게 꽂힌 사람들은 사진을 아무리 보고 해도 그게 연상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외워야 되니까. 그래서 요거 시끌라면 할 때 요 시고, 장미는 장미가 중성이에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이렇게 해갖고, 진은 뭐겠어요? 진달래가 여기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나오지는 않지만 같이 이렇게 또 두 문자를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이왕이면은 같이 외워버리지 뭐. 이런 마음으로 진을 집어넣었고요. 시험 문제 잘 나온 거는 제라늄, 시끌라멘, 제라민, 장미. 이게 막 화해 작물에서는 무조건 넣고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진정제를 할 때 제가 제라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진정제를 사 먹었다. 셀토하니까. 그쵸? 그렇게 해서 제가 두 문자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우리가 병충해 사상균 뭡니까? 진균 그거 외울 때 역시 도적질은 탈려고 하는지 하지 마입시다. 그거 하나 딱 기억에 나니까 무조건 놓고 이제 쉽게 나머지를 세균도 알 수가 있고 쉽게 파악이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 것처럼 요 중성식물만큼은 꼭 기억하시자. 자,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고당이 강가에서 셀토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시장에서 진정제를 사 먹었다. 요거만 딱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다음 중 단일식물인 것은 장일식물인 것은 중성식물인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을 고르세요. 이런 문제를 다 풀 수가 있습니다. 아셨죠? 꼭 여러분들께서 요거 하나 꼭 기억하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나머지 이제 또 여러 가지 교재본 이래저래 돼 있는데 뺄까 하다가 요게 이제 정일식물이라고 해서 단일, 장일, 중성식물만 있다가 정일식물이라는 것이 7회 때 지문으로 한번 나왔어요. 그래서 갑자기 요걸로 나올 수가 있을까 싶어서 또 하나 집어넣어 놨습니다. 정일식물을 갖고 중간식물이라고 해요. 예, 또 정일식물 된 중간식물이라는 용어를 쓰기도 합니다. 그러면 같은 의미구나.
꼭 같이 이렇게 아셔야 됩니다. 예, 단일, 장일, 중성이 아니니까, 나머지 하나는, 이렇게 또 이게 하시면 되겠죠. 그쵸? 예, 근데 중간식물하고 중성식물하고 좀, 비스무리하니까, 의미가, 혹시 그렇게 혼돈할까봐, 아니다. 정일식물하고 같은 거다. 꼭 기억을 하시고, 요거는 뭐냐면 아주 좁은 범위의 일장에서만 화성이 유도가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사탕수수, 여기 사탕수수잖아요. 사탕수수의 F106 품종이라고 있는데, 이거는 보니까 12시간에서, 낮의 길이가 12시간에서 12시간 45분, 딱 요 때만 어떻게 되죠? 꽃이 피는 거야. 만약에 11시 59분 낮의 길이가 됐어. 꽃이 안 펴. 12시 46분이 됐어. 꽃이 안 피다는 얘기예요. 학자들께서 연구를 해봐 보니까. 너무 그러니까 그 한계일장이 너무 좁은 거야. 그러니까 그것은 정일식물하고 따로 명칭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정일식물, 중간식물,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억하는 게 이왕이면 사탕수수. 여기까지 기억하면 좋겠죠? 예. 아주 한계일장이 좁다. 그렇게 갖고 딱 하나 기억해 놓으시면 혹시나 그것도 지문에 나오면 우리가 쉽게 풀 수가 있겠죠. 그리고 나머지 뭐 장단일 식물 또 단장일 식물이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쉽게 말하면 단일 식물인데 처음에는 장일이었다 후에 단일이 되면 그때 이제 꽃이 피는 거. 결국은 뭐니까 단일 상태에서 꽃이 피죠. 단일 식물은 뭐죠? 가을 꽃이잖아요. 그쵸? 예, 그러니까 늦, 여름과 가을에 개한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쵸? 그래갖고 야래향이, 이 야래향이 뭔가 또 살펴보니까 이렇게 생겼어요. 이 여러분들 기억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게 있다 정도로 슬쩍 그냥 눈여겨 한번 하고 지나가십시오. 아셨죠? 이런 것까지도 머릿속에 다 공부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장단일은 단장일은 뭐겠어요? 결국은 처음엔 단일이었다가 후에 장일이 됐을 때 꽃이 피는 거예요. 장일은 뭐죠? 봄꽃이니까. 그렇죠? 예, 초봄에 개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많이 본 토끼풀 있죠. 예, 토끼풀 같은 것이 단장일이다. 이건 너무 또 세부적으로 그러면 처음엔 단일이었다, 그 다음에 장일이었을 때 꽃이 피는 건 뭔가 학자님께서 또 그걸 또 세분화해서 연구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까지는 우리가 공부할 내용이 아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혹시 선생님 이거 뭐예요? 할까봐 제가 이제 교재 집어넣을 정도예요. 아셨죠? 그리고 교재에 있으니까 또 그냥 넘어가면 뭐하다 싶어서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일식물, 중간식물, 사탕수수 여기까지만 다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일장효과. 우리가 이렇게 낮의 길이가 짧았을 때 꽃이 피는구나. 그걸 갖고 거기서 끝나버리면 뭡니까? 그냥 우리는 인간이 아니고 로봇이에요. 예. 그죠? 그 로봇도나 그냥 딱 넣어진 데이터만 갖고 딱 판단하는 거지. 근데 인간은 뭐예요? 로봇도랑 달리 어느 하나의 한두 개의 지식 갖고 우리는 뭡니까? 짬뽕을 해갖고 종합적인 사고력으로 해가지고 더 새로운 지식을 우리가 쓸 수 있는, 인간에게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지식으로 만들 수가 있잖아요. 그게 바로 인간이거든요. 바로 이것이 그걸 갖고 이렇게 농업적으로 어떻게 이용하지? 예, 바로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국화는 단일 작물이잖아요. 낮의 길이가 짧아졌을 때 가을 꽃이니까 그렇죠? 낮의 길이가 짧아졌는데 그러면 이제 꽃이 피는 거야. 뭔 얘기인지 알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빨리 꽃을 피우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여름인데도 불구하고 빛을 가려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재배하는 데서. 그럼 국화는 뭐죠? 가을이 되었나 봐. 낮의 길이가 짧아졌네 하고 꽃이 피는 거예요. 여름에도, 한여름에도. 그쵸? 이렇게 차강 재배를 해버리면 그러면은 꽃이 빨리 피게 되죠. 이렇게 이용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뭔 얘기인지 아시죠? 그렇게 인간이 이용하는 거예요. 재배적으로. 이 일장 효과를 갖고. 뭔 얘기인지 그것 때문에 이게 일장 효과가 중요한 겁니다. 아니면은 일장 효과, 낮의 길이가 짧아졌을 때 꽃이 피네? 그것만 알 것 같으면 말라고 우리가 뭡니까? 단일 식물이 뭔지, 장일 식물이 뭔지, 중성 식물이 뭔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연연해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자연의 섭리니까 그런갑다 하고 가만 있었으면 아무런 농업적으로 이용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바로 이렇게 이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시험 문제에 나오는 겁니다. 재배학적으로 너무 중요하니까. 맞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농학 이론을 공부하는 것이 아니고 학자들께서 노력한 연구의 결과를 공부하는 게 아니고 그것을 이용해 가지고 어떻게 재배적으로 현재 이용하고 있는가, 그것이 중요한 거니까 이것이 정말 중요한 거 되겠죠. 그래서 시험 문제도 이런 쪽으로 많이 이렇게 출제가 되고 있어요. 기출 문제 좀 더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해서 장일 처리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계속 조명을
조명을 비춰줘 버리면 어떻게 되죠? 예, 아유, 그 가을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조명을 비추면 어떻게 돼요? 아유, 아직도 여름인갑다 하고 꽃이 피겠어요? 안 피겠어요? 안 피죠. 예, 그래서 억제 재배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농업적으로 이용하고 있는데, 그걸 갖고 균형 재배라고 한다라고 이렇게 돼 있고요. 또 하나는, 자, 여기 또 이제 오이, 호박, 바깥채소 또 나오죠. 예, 바깥채소, 바깥, 가지가 제가 너무너무 많이 강조를 드렸는데, 예, 바로 여기서 또 나오네. 근데 요거는, 우리가 식물 호르몬 에틸렌에서 벌써 공부를 했죠. 그죠? 에틸렌. 예, 에틸렌에서 공부를 했어요. 바깥채소들은 저온 단일 상태가 되면 에틸렌이 뭡니까? 증가해서 어떻게 되죠? 안꽃 착생수가 증가한다. 그걸 에틸렌 식물 호르몬에서 한번 공부를 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안꽃 착생수가 증가한다는 얘기는 지금 뭡니까? 이렇게 좋은 단일 상태로 해서 안꽃 착생수가 증가하면 수확량이 증가하니까 예, 좋은 단일 상태로 유지해가지고 오이 호박을 바깥 채소를 재배를 하면은 좋은 거예요. 작물 재배 좋죠. 수확량이 증가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오이나 호박을 재배하시는 뭡니까? 정책자들은 뭡니까? 요 지식을 갖고 재배에 이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일장 효과를 갖고 농업적으로 이용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거예요. 바깥에서. 그죠? 그리고 바깥에서 우리가 한번 또 한번 떠올려볼까요? 이렇게 공부를 했으니까 항상 연상을 해서 다 거기서만 끝나버리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접목할 때 영양번식 있죠? 예, 인공영양번식법의 접목. 접목의 가장 큰, 뭡니까? 그 재배적인 이점이 뭐였죠? 다른 거는 없었는데. 그죠? 인공영양번식 중에서도 접목을 하면 바깥채소에서 덩기울적인 병이 발생이 억제되더라. 배웠죠. 그죠? 가장 큰 특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이고, 접목고구랑, 어떻게 되죠? 에틸렌. 예, 그죠? 그러면서 여기에 1장까지 바깥채소가 계속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뭐죠? 시험 문제는 딱 한 번밖에 안 나와서 가볍게 이런 거 보셔도 됩니다. 했지만은, 어디에서 공부했냐면은, 타가수정 하는 거 있죠. 예, 바깥채소. 그죠? 바깥채소는 타식성 작물이다. 예, 그 중에서도, 뭡니까? 자운동주 작물이었다. 예, 암수가 동일 개체에 있어서. 그래서 타가수정한다. 바깥채소는. 그런데 가지가는 뭐였다? 자가수정을 했죠. 그렇죠. 그래서 바깥 가지가를 갖고, 야, 자가수정은 가지가. 타가수정은 바깥. 그렇게 그 정도만 기억해 갖고 있자. 만약에 그것이 나올 리는 없지만 1%라도 만약에 나왔다면 그 정도만 알아도 충분하게 우리가 문제를 풀 수 있는 의욕은 가지고 덤벼볼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죠? 더 많은 것, 그 수만 가지 품목들을 다 어떤 건 자가수정이고 어떤 건 타가수정 일일이 다 공부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적어도 우리가 재배학적으로 가장 중요한 바깥 가지가만 가지고 딱 공부를 해도 충분하게 문제를 어느 정도 접근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바깥 가지가 꼭 여러분께서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쵸? 아이고, 요게 이제 일장효과에도 결국 또다시 이렇게 바깥가 나오고 있죠. 그쵸? 기억을 하시고. 그리고 저장기간의 발육저장, 요거는 이제 뭐 시험 문제는 나오는 건 아닌데, 요것도 재배 지금까지 공부했던 거, 저랑 같이 공부했던 걸로 딱 생각하면 충분하게 요 내용이 자동적으로 지문에 나오더라도 이해를 판단을 할 수가 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고구마의 덩이뿌리, 예, 이게 뭐죠? 괴근, 그죠? 감자의 덩이를 괴경이잖아요. 그죠? 달리아의 알뿌리, 이것도 원래 개경인데 뭡니까? 일반적으로 이렇게 막 불기준에서 뭡니까? 이렇게 좀 잘못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원래는 이제 알뿌리가 덤이 구경이 돼갖고 구글 해서 글라디올러스가 원래 알뿌리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틀리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거 임의로 막 이렇게 바꾸기는 뭐 하다 보니까 그대로 이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이거를 갖고 현재 이걸 공부를 하는 건 아니니까. 그쵸? 근데 원래는 이 달리아가 왜 덩이줄기죠? 덩이뿌리죠. 괴근이죠. 예, 고구마는 따라 할 때 그 달리아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덩이뿌리예요. 알뿌리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그죠? 시험 문제도 그렇게 나왔고. 아셨죠? 고구마는 따라 그렇게 이제 해야 됩니다. 그래서 괴근. 그래서 또 새로 복습자는 지금 한번 제가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단일 조건에서 발육이 조성된다 했는데 햇빛이 좀 없을 때, 그죠? 낮의 길이가 짧을 때 발육이 조성된다. 왜 그렇게 했어요? 이런 다 뿌리는 햇빛을 좋아하겠어요? 싫어하겠어요? 항광성이 아니라 배광성이잖아요. 뿌리를 싫어하니까 비편에서 배웠죠. 그렇죠? 그런 재배학의 큰 틀만, 큰 줄기만 알아도 우리가 배고플 때 어떻게 한다? 밥을 먹어야 된다. 그럼 그거는
가장 상식적인 거죠. 그죠? 그런 재배학적으로도 가장 상식적인 건 알면 이런 것들이 충분하게 다 연관되어져 있는 겁니다. 수학 공식처럼. 그죠? 그러니까 뿌리니까 당연하게 햇빛이 없는 조건에서 발육이 조정되겠구나. 그렇게 우리가 판단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런데 이제 양파나 마늘 같은 경우는 이제 비늘줄기 같은 경우는 햇빛이 많아야 발육이 조정된다. 이게 좀 물론 줄기채소도 원래 호냉성인데 양파, 마늘은 조금 이건 좀 예외적으로 장일 조건에서 발육이 조장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이게 마늘 같은 경우는 이게 그 수확기가 6월달이거든요. 예, 6월달에 수확하니까 여름에 수확이 많이 되니까 결국은 뭐겠습니까? 장일 조건에서 발육이 조장되겠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시험 문제 나온 건 아닌데 하여튼 이런 게 발육 조장하는데도 이렇게 고구마 같은 거 키울 때는 단일 조건으로 만들어주고 양파, 마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된다고요? 장일 조건으로 만들어주는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예, 그렇게 하면은 더 이제 재배적으로 이용을 하니까 이런 것들도 재배적으로 이용해 갖고 어떻게 더 수확량을 증대하는데 사용되고 있구나.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육종이나 단축이라는 당연하게 온실 재배 를 하거나 일장 처리를 하면은 여름 작물도 겨울 재배도 할 수 있는 거고, 그죠? 그렇게 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농업적으로 이용하고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문에 이렇게 아직까지 나오지는 않았지만은 만약에 다음 중에 농업적 이용 중 틀린 것 아닌 것을 고르세요 하더라도 충분하게 우리가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그죠? 자, 그리고 이제 제가 준현 재배에 대해서 농업적으로 이용되는가. 아까 국화로 하니까 여러분께서 느낌이 잘 안 오셨죠? 그런데 제가 그래갖고 여러분께서 이거를 정확하게 한번 안내드리고자 요 들깨 있잖아요. 들깨 갖고 제가 한번 설명을 하려고 일부러 슬라이드를 만들었고, 교재에도 요 내용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께서 깻잎을 수확할 목적이라고 생각해 봐보세요. 꽃이 피어버리면 영양 생장이 어떻게 돼요? 멈추게 되죠. 그렇죠? 꽃이 피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왜? 좌지 현상 해갖고 계속 꽃이 피지 않으면 계속 영양 성장만 계속 하는 거예요. 그죠? 예. 그러면 들깨를 수확을 목적으로 할 때는 어떻게 돼요? 꽃이 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죠? 그죠? 예, 당연한 겁니다. 꽃이 피면 영양 성장이 멈추니까. 꽃이 안 피우면 어떻게 되죠? 계속 들깨 잎이 계속 잎이 팡팡 커지고 줄기를 쭉쭉 커지고 계속 그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들깨 잎을 수확으로 목적을 할 때는 꽃이 피면 안 돼요. 근데 이 들깨가 단일 식물이거든요. 예, 낮의 길이가 짧아져야 꽃이 피어요. 그러면은 쉽게 말해서 계속 낮의 길이를 길게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계속 꽃이 안 피고 잎만 무성무성 계속 자라겠죠. 영양 생장만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쉽게 말하면 가을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빛을 쬐줘 본다고 생각해 봐보세요. 꽃이 안 피겠죠. 그럼 어떻게 되죠? 계속 들깨 잎만 계속 팡팡팡팡 계속 자랄 거예요. 그쵸? 예, 요걸 뜯어내고 또 계속 영양생장만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들깻잎을 수확을 목적으로 할 때는 어떻게 되죠? 여기다가 계속 빛을, 가을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빛을 쬐어버리는 거야. 그러면, 아이고, 아직도 여름인갑다 하고 계속 영양생장만 할 거예요. 꽃이 안 피고, 그죠? 요런 식으로 사용한다는 얘기야. 만약에 만약에 잎을 수확할 목적이 아니고, 여러분께서 들깨를 수확할 목적이라고 생각해봐요. 들깨는 어떻게 되죠? 꽃이 피어요. 그 다음에 수정을 해서, 그 다음에 들깨가, 이제 만들어질 거 아닙니까? 요렇게, 그쵸? 예, 요렇게 만들어질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면은, 들깨 수확을 목적으로 할 때는 어떻게 되죠? 예, 빨리 이게 가을이 됐다는 걸 알려가지고 잎이 자라지 않고 꽃이 피어갖고 여기 들깨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을 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되죠? 예, 빛을 비춰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빨리 여름인데도 불구하고 아까 국화에서 설명했듯이 빛을 딱 이렇게 차단시켜버리면 어떻게 했습니까? 여름인데도 불구하고 들깨가 벌써 가을이 됐나봐 하고 막 꽃이 피고 막 그냥 그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죠? 예, 빨리 많은 영양 생장을 멈추고 들깨가 많이 이렇게 꽃이 피고 해갖고 들깨가 많이 달릴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런 식으로 농업적으로 이용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일정효가 역시 진짜 우리는 인간은 로봇가 아니니까 그걸 갖고 이렇게 재배적으로 이용할 수 있겠다. 그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깻잎을 목적으로 수확을 목적으로 할 때는 어떻게 한다? 예, 계속 빛을 비춰줘가지고 가을이 안 됐다 아직 여름이야 하는 게 해갖고 계속 영양생장만 하면 될 거고, 만약에 깻잎
수확이 아니라 들깨를 수확을 할 것 같으면 빨리 가을이 됐다는 걸 알려가지고 꽃이 피게 해갖고 들깨가 이렇게 만들어지도록 하려면 어떻게 되죠? 예, 그 햇빛을 차단해버리면 어머 여름인데 한여름인데도 불구하고 어머 가을이 됐네 하고 꽃을 피워갖고 이렇게 들깨가 만들어지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농업적으로 이용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 요 내용만 갖고 어떻게 문제가 지금까지 출제가 됐는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출제가 됐어요. 자, 보겠습니다. 한계할 제한시 일장적 그러니까 한계없이 개하는 중성식물을 고르세요. 이렇게 딱 나와버리는 거야. 그러면은 이거는 뭡니까? 고딩이 강가에서 셀트하고 시장에서 진정제를 사 먹었다. 요 한 개만 알면 중성식물을 알 수가 있죠. 호딩 할 때 곧죠. 그죠? 요렇게 푸는 것이 훨씬 빠릅니다. 야, 중성이 뭔가 떠올려갖고 시험장에서 끙끙대면서 떠올리려면 더 어렵잖아요. 아예 그냥 너무 쉽게 고딩이 강가에서 셀토하고 시장에서 진정제를 사 먹었다. 요 한 개만 기억하면 중성식물만 딱 한 개만 기억하면 다 풀 수가 있다니까요. 쉽게. 예, 2번 볼까요? 단일 일장 조건에서 개화를 억제하기 위해서 야간에 보강을 시켜. 개화를 억제. 단일 일장이면 낮의 길이가 짧아졌을 때 꽃이 피는데 괴화를 억제하기 위해서 빛을 비춰줬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거는 결국 뭡니까? 단일 식물을 찾는 거죠. 그죠? 단일 식물이 뭔가? 찾으면 이거는 쉽게 뭡니까? 우리가 그 두 문자 생각하지 않더라도 국화 쉽게 찾을 수 있겠죠. 그죠? 예, 근데 장미, 가지, 토마토는 뭐냐? 바로 제가 바로 앞에서 말씀드린 중성식물이에요. 예, 고딩이 강가에서 셀토하고 요 뭐요? 가에서 셀토 할 때 토죠. 예, 그리고 뭡니까? 시장에서 시할 때 시크하면 장은 뭐죠? 장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중성식물이 나머지가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중성식물만큼은 꼭 외우자는 거 여러분들 이제 그거 좀 와닿죠. 그죠? 그것만 기억하면 나머지가 이게 국화가 아니라 전혀 생뚱맞은 게 나오더라도 쉽게 찾아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셨죠? 자, 3회 볼까요? 계속 나오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안 외울 수가 없죠. 자, 장일 일장 조건에서 개화가 유도 촉진되는 작물을 모두 고르세요. 이랬어요. 장일 일장이라는 거는 어떻게 되죠? 햇볕의 길이가 길어졌을 때, 즉 뭐죠? 이것은 봄꽃, 그죠? 예, 봄에 피는 꽃, 예, 그것을 기본적으로 찾으면 되는 겁니다. 그것이 결국은 뭐냐면은 여기서는 상추가 되겠네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가 있죠? 장일 일장 조건에서 딸기 아니고 요 시금치, 그죠? 시금치는 요게 겨울 작물이니까 봄에 꽃이 피는지 겨울에 뭐 하여튼 꽃이 필 것 같은데 하여튼 이걸 보고 장일식물에 돼 있어요. 예. 그래서 상추 시금치가 되겠습니다. 요것도 보면은 상관께서 양양에서 시무식을 완료하시고 할 때 그 시가 요걸 거고, 그죠? 상추는 상관께서 할 때 그 상이거든요. 예. 그래서 요게 장일식물이 되고, 요것은 쉽게 말해서 그 고추는 된방 딱 아죠. 고딩이, 그죠? 그러니까 중성식물은 무조건 넣고 외워놔라 라고 한 거고, 요거는 이제 오라 딸들이 할 때 그 딸기니까 요거는 이제 단일 식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성만 정확하게 기억하면 나머지 요렇게 지문이 나오기 때문에 충분하게 나와 있는 거는 벌써 XX 다 빼버리면은 벌써 그냥 두 개만 남잖아요. 그죠? 예, 그 두 개 중에서 이 상추가 해당될까 안 될까 딱 따져보면 쉽게 우리가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아셨죠? 계속 그렇게 나오니까 어쩔 수 없이 제가 이제 그래도 그 문자 중성만큼은 외우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기출 5회는 그러니까 3인하고 4회 요거는 아마 편집하다가 제가 이게 있어갖고 그 교재 페이지 넘어갈까봐 아마 이게 순서를 좀 바꿔서 제가 편집을 한 것 같아요.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5회 먼저. 도로건설로 야간 조명이 늘어난 지역에서 개화 지연에 대한 대책. 쉽게 말해서 야간 조명이 많아져가지고 개화가 지연된다는 얘기는 지금 뭡니까? 예, 단일 식물이겠죠. 국화 같은 거 있죠. 국화가 뭡니까? 원래 꽃이 피어야 되는데 계속 빛을 비춰주면 아직도 여름인가 봐 하고 꽃이 안 핀다는 얘기예요. 예, 요렇게 되는 것이 뭐냐? 국화 이런 게 있네. 그죠? 예. 그러니까 요거는 결국은 단일 식물을 말하는 거거든요. 예, 단일 식물이니까 가을 꽃이에요. 그쵸? 예, 그런데 요것도 보면은 뭡니까? 코로나 칼폰트에 멘붕이 왔다 해갖고 단일 식물 그렇게 이제 기억을 했는데 꼭 그걸 안 해더라도 중성식물만 한 개만 기억해도 충분히 풀 수 있다. 왜 그러냐? 중성식물은 결국 뭡니까? 예, 고딩이 강가에서 셀토하고는 농작물이니까 빼고 요 다 이제 꽃이니까 그죠? 시장에서 진정제를 사 먹었다. 그것만 딱 돌리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딱 봐봐.
보면 시는 요 뭐죠? 중성이고 장은 중성이고 그죠? 예. 그리고 요 진성제 할 때 제라는 미어 있죠. 예, 이렇게 해서 중성식물만 딱 없애도 쉽게 답을 찾을 수가 있죠. 그래서 제가 중성식물만큼은 꼭 기억하세요 한 이유가 그겁니다. 아셨죠? 예. 그러니까 막 그 단일 장일 다 외우기를 사실 저도 좀 그래도 또 여러분들한테 그 뭡니까 야 이거는 어떻게 할까요 할까봐 제가 그거 이제 뭡니까 그러면 요거 요렇게 외우시면 어떨까요 하고 그 제가 제시한 거고 실질적으로는 중성식물만 어느 정도만 우리가 딱 기억하면 나머지 풀기가 더 쉽다 혼란스럽지도 않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뭐 단일식물, 그 장일식물은 봄꽃이냐 가을꽃이냐 그 정도만 또 어느 정도 알고 이게 봄에 수확하나 가을에 수확하나 어느 그 정도만 기억해도 또 어느 정도 이렇게 유추할 수 있거든요. 그죠? 근데 이제 시키면서 칼림코의 포인시티아 같은 경우는 이게 뭐 봄꽃인지 가을에 피는 꽃인지 전혀 저는 머리에 안 들어오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코로나 칼포인트의 멘붕이 왔다 이렇게까지 제가 이제 뭡니까 단일 그 식물의 과일 작물을 그렇게 제가 외웠죠. 진짜 머릿속에 안 들어오더라고요, 이게. 그런데 이게 이제 국화랑 똑같은 단일식물입니다. 자, 그리고 기출사에 오이의 성결정식에 받은 영양지도 했는데, 지난해 처음으로 오이는 가지가가 아니고 박가예요. 그죠? 제가 그 작물이 분리해서 굉장히 많이 강조를 했죠. 예, 그러니까 박가가 딱 나온 거예요. 안꽃자스에 적었다. 그래서 오이 안꽃수가 지난해부터 많이 생산됐다. 뭐죠? 결국 저온 단일 환경에서 에틸렌이 증가해서 안꽃 착생수가 증가하더라. 바깥에서는 그죠? 그거를 아느냐 모르느냐를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온 단일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제가 앞에서도 접목부터 다시 이제 떠든 거예요. 바깥채소에 대해서. 그죠? 그러니까 바깥채소 나오면 여러분들 아유 바깥채소 너무 반가워 이렇게 하시네요. 야 이거 어디서 봤더라 그러면 안 됩니다. 예. 워낙에 중요한 거 매년 나왔던 문제들을 뭡니까 제가 다시 정리해 드린 거예요. 여기서 공부한 거 여기서 공부한 거 다 연결해 갖고 야 그러니까 바깥채소는 꼭 알아야 됩니다. 그쵸? 예. 자, 그리고 기출사회. 많이 나왔죠? 예, 딱 이런 거를 뭐라고 하냐. 그러냐. A 농가는 지난해 노지에서 국화를 심고 가을에 절하를 수확하여 출하했다. 제비 주변에 가로등이 밤에 켜져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아이고, 아직도 여름인가 하고 꽃이 이렇게 안 피는 거예요. 그죠? 이 국화의 꽃님문에 억제돼요. 그거예요. 예, 손실을 입었다. 이걸 갖고 뭐라 그러냐? 그거예요. 예, 이게 바로 광중단 현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계속 있는데 갑자기 제가 말씀드렸죠. 한 2, 3초라도 갑자기 빛이 비춰져 버려. 그 이후에 계속 암기가 연속이 되더라도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거. 그걸 갖고 뭐라고 하냐? 광준단 현상. 요거 야간 조파 또는 광준단이라고 한다.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렸죠. 그죠? 그걸 묻는 문제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왕이면은 나머지 혹시 이런 것이 나온 것이 시험 문제에 나올까 말까 이게 또 우리가 또 공부를 하기 위해서 이 도장은 진짜 찾아봐도 잘 없더라고요. 제가. 근데 순머지라는 게 뭔가 해보니까 줄기 신장이 억제되고 이거 딱 여러분들 알죠? 근추벽 상태, 로제트 현상. 어디서 봤죠? 지벨렐린, 식물로 그러면 지벨렐린에서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그쵸? 예. 그래갖고, 이렇게, 근추벽 상태를 타파하려면 지벨렐린 처리를 하면 타파된다. 왜? 줄기 신장, 꽃 성장, 꽃이 성장하고 줄기가 성장하고 이런 것이 뭡니까? 지베레닌의 역할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쵸? 예, 그렇게 되는데 그렇게 짧은 마디에 안꽃이 또 밀생하는 현상 그걸 갖고 순머지 현상이라고 하는구나. 요까지 이제 가볍게 이렇게 하면 혹시 또 나올 이런 것들이 또 다음에 나올 수가 있으니까 제가 이렇게 해설로 넣은 거고 블라스팅 현상. 원래는 이건 보면은 블라인드 현상하고 딱 같은 거예요. 예. 그런데 어디는 블라인드 현상이라고 하고 어디는 블라스팅이라고 한 겁니다. 아셨죠? 예, 그러니까 이거는 블라인드 현상하고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일주랑 부제 앞에서 배웠죠? 이거는 뭡니까? 우리가 뭡니까? 꽃 피는 거, 거기서 이제 작물의 생육, 첫 강의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일조랑 부정이나 야간 온도가 낮아서 뭡니까? 꽃눈이 미바르고 해서 꽃보느가 고사하는 현상. 그죠? 예. 그래갖고 영양생장만 계속되는 거. 예. 그런 걸 갖고, 뭡니까? 결국은, 블라인드 현상이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블라스팅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제가 찾아보니까, 둘 다 같은 의미로, 판단이 됩니다. 자, 7회 때를 한번 볼까요? 작물의 일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있네요. 예. 자, 보통 16시간에서 18시간의 장일 조건에서 개화가 유도. 장일에서 된다. 봄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딱.
그래갖고 시금치, 완두, 상추, 양파, 감자, 그죠? 예, 다 요런 거 맞는 거 같네요. 자, 2번 보겠습니다. 보통 8시 안에서 10시 안에 단일 조건에서 개화가 유도 촉진하는 식물을 단일 식물, 가을꽃, 그죠? 예, 가지, 콩, 오이, 호박. 요거는 뭐 오라 뭐 딸들이 콩 뭡니까 그 옥션에서 콩 뭡니까 그 뭐 콩국을 뭐 시켜놓고 뭐 해갖고 하는 그건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서 뭐가 틀린 게 있어요. 뭐죠? 요 가지는 뭐죠? 중성, 그죠? 예, 그래서 고당이 강가에서 셀토하고, 예, 중성의 식물이 이렇게 낀 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진짜 우리가 아무리 이해하면서 공부를 하더라도 이렇게 중성의 식물 한 가지 낀가 나오면은 이게 맞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중성만큼은 꼭 기억하자. 아셨죠?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그러니까 제가 시험 봤던 그 7회 문제인데 이렇게 좀 애매하게 어렵게 나온 거예요. 예, 아셨죠? 예, 저도 굉장히 이거 시험 문제 풀 때 시간이 좀 걸렸던 것 같습니다. 맞는 것 같은데 하고 몇 번이나 보다가 결국은 제가 이제 2번을 저도 이제 체크를 하기는 했지만은 나머지 부분도 한번 보겠습니다. 일장에 영향을 받지 않는 식물을 중성의 식물, 그죠? 예, 토마토, 당근, 강낭콩, 뭐죠? 예, 고당이 강가에서 예, 그 다음에 뭐죠? 고당 할 때 당이고, 그죠? 강가에서 셀토하고, 그죠? 예, 농작물은 딱 여기 있는 거예요. 뒤에는 뭐죠? 예, 시장에서 진정제를 사먹었다는 화훼작물이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화훼작물이 아니니까 앞에 거 그냥 딱 떠올리시면, 다음 해당이 됩니다. 그죠? 예, 그러니까 그 한 개 빠진 게 여기 열로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중성식물 맞고요. 좁은 범위에서만 화성이 유도 촉진되는 식물을 이렇게 딱 나온 거예요. 정일식물 또는 중간식물. 그죠? 그러니까 12시 안에서 12시 한 45분인가? 뭐 그까지는 여러분들 기억 안 하셔야 되지만 그 시간이 너무 이렇게 타이트하게 그럴 때만 꽃이 핀다. 그걸 갖고 뭐라고 한다? 정일식물 또는 중간식물이라고 하더라. 한 게 요게 처음으로 지문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요게 요런 것이 변형돼 갖고 또 뭡니까? 불이타 문제로 나오기도 하니까 요까지는 우리가 공부를 하자 해서 제가 오늘 강의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죠. 그러니까 중성식물만 정확히 기억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그 기출문제 잘 봐보시면 충분히 풀 수가 있어요. 그죠? 야, 이거 나면 어떡하지? 그 어디는 또 보면 여기는 단이라고 하고 어디는 장이라고 막 그렇게 구분 틀린 것도 있어요, 여러분. 아셨죠? 그러니까 선생님이 여기를 해놨는데 왜 저기는 또 다른데 뭐가 맞아요? 저한테 묻거나 따지지 마세요. 아셨죠? 예, 다 틀립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뭡니까? 그 틀리다는 걸 알면서 제 책에 이거는 이겁니다 하라고 제가 분류를 해놨을 때는 뭔가 이유가 있겠죠. 그렇죠? 예, 그렇게까지만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출칠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계일장보다 짧을 때 개하는 식물끼리 빠르게 짝져진 거. 짧을 때, 한계일보다 짧을 때니까 결국 뭐죠? 단일 식물이에요. 그쵸? 예. 그러면 뭡니까? 코로나 칼포인트에 멘붕이 왔다. 예. 그거하고, 오라 뭡니까? 딸들이 콩국을, 옥션에서 신청하고 그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요게 답은 1번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장미는 중성이죠. 그쵸? 예. 요 페투니아는 뭐죠? 피하셨다 해서 요거는 뭐죠? 봄꽃이에요. 그쵸? 예. 그러니까 요거는 아니고, 금자나 금어쳐도 봄꽃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지금 전부 다 우리가 공부하기가 굉장히 좀 이렇게 어렵지만 어느 정도까지만 공부를 하더라도 충분히 풀 수가 있겠다. 이게 뭐 100% 나온다 치면 우리가 다 두 문자로 다 외우라고 하지만은 나올 가능성은 뭐 50% 정도고 그 중에서도 중성만 알면 거의 풀 수가 있으니까 그 정도까지만 공부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예상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을에 전조 처리를 할 경우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이렇게 돼 있죠. 그렇죠? 전조 처리를 할 경우에 전조 처리라는 게 뭡니까? 여기에 잘 봐보시면 나이트 브레이크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밤을 깨트리다 하니까 빛을 비춰주는 거, 그걸 갖고 전조철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뭐 영어로 돼 있고 하지만은 비춰주는 거, 그죠? 가을에 빛 비춰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이고 아직도 여름인가 봐 하고 어떻게 되죠? 그렇죠. 꽃이 안 피는 겁니다. 그렇죠? 예, 꽃이 안 피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단일 식물인가 그것만 잘 판단해가지고 꽃이 안 피는 거다. 그러면 맞는 겁니다. 그렇죠? 예, 포인세티아 단일 식물이죠. 개화가 억제된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예, 맞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요거는, 맞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개화가 촉진됩니까? 칼림코이도 단위제, 칼포인트. 그죠? 요것도, 뭡니까? 가을꽃이에요. 촉진된다. 틀렸고. 국화가
가을꽃인데 개화가 촉진됩니까? 아니죠. 그죠? 그리고 개발선인장은 개화가 억제된다. 아유, 이거 단일식물 맞네. 요 개발선인장은 제가 왜 이렇게 예상 문제를 만들었냐면 농산물 품질관리사에서 최근 4년 동안에서 2번이나 이게 이 개발선인장으로 지문이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혹시 우리 시험에 이 개발선인장 나오면 이 개발선인장 어디인지 우리가 공부를 해봤습니까? 그죠? 그거 다 외우기도 어렵고 막 수백 개, 수천 개 될 텐데 꽃 종류만 하더라도 그게 뭐 어떤 건 장일이지 어떤 건 단일인 거지 어떤 건 중성인이지 어떻게 다 그걸 다 하겠습니까? 그쵸? 그것도 분류가 애매할 수도 있는 건데 그쵸? 그래서 그 중에서도 시험 문제가 이렇게 나왔던 것만큼은 우리가 공부하자 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공부 충분하게 되셨죠? 단일 식물 다 이제 됐고요. 자, 그리고 이제 예상 문제 계속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정에 관계없이 적정 온도에서 개하는 작물, 이게 지금 뭡니까? 관계없이 중성이죠. 그쵸? 그러면 이제 찾을 수 있겠죠. 장미 제라늄이 많이 봤죠? 시장에서 뭡니까? 진정제를 사 먹었다. 그것만 떠올리시면 돼요. 꽃이니까. 그쵸? 예.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시간 관계상 제가 조금 생략을 할게요. 아직도 문제가 좀 많이 남은 것 같은데. 자, 예상 양파의 인경비대를 촉진하는 재배 환경. 예, 인경은 원래 이제 뭡니까? 줄기 채소는 혼냉성인데 적어도 양파는 어떻죠? 예, 양파는 장일 상태. 예, 장일 식물이죠. 그러니까 장일이고 그 다음에 또 한 개가 뭐냐면 줄기니까 양파는 막 인경 비늘줄기니까 좀 뭡니까? 온도가 따뜻해야만이 잘 이렇게 자라겠죠. 그죠? 예, 그러니까 여기 고온 장일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도 문제가 나오면 여러분께서 이게 이렇게도 나올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시고 뭡니까 푸시는데 제가 지금까지 떨었던 그런 내용 갖고 충분하게 풀 수가 있어요. 아셨죠? 이렇게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처음 나온 건데 하고 겁먹을 필요가 없어요. 충분하게 여러분들한테 재배학적으로 가장 중요한 사항은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8에 나온 거 한번 볼까요? 예. 이제 그 7회까지는 다 풀었고, 그죠? 이제 최근의 흐름이 어떤 건가 우리 알아야 되니까. 자, 보세요. 잎들깨를 잎들깨가 딱 나왔네, 여기. 그죠? 생산식들을 뭡니까? 인공 조미를 설치했어. 그러면 꽃이 안 피죠? 예. 아직도 여름인가 봐 하고, 그죠? 그러면 결국 뭐 어떻게 돼요? 꽃이 막 이렇게 잎만 무성하게 자라도록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야간 조명으로 인해서, 염농가에서 피해를 받겠죠, 도리어. 꽃이 다른데도 이거는 꽃이 안 피어서 좋은데 다른 작물들은 어떻게 돼요? 다른 단일 작물들은 꽃이 안 피면 피해를 보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단일 식물이 뭐냐? 그거를 묻는 거예요. 그렇죠? 장미는 벌써 아니고. 그렇죠? 이거는 중성. 워낙 많이 봤죠. 그렇죠? 칼린코에가 바로 단일 식물이에요. 예, 그죠? 코로나 칼포인트의 멘붕이었다. 저는 그렇게 어쩔 수 없이 외우다 보니까 이게 자동적으로 이게 입이 나옵니다. 예, 그 칼린코에가 잘 안 떠오르다 보니까 그냥 외워버렸어요. 저는 이렇게. 페투니아는 폐하셨다니까 이거는 장일이고, 그죠? 금자나는 이거 봄꽃인 거 사실 그냥 딱 이거는 그냥 아니까. 그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가을꽃, 칼린코에. 그렇게 푸시면 되겠습니다. 자, 8에 또 나왔죠. 자, 어휘의 암컷수를 증가시킬 수 있는 육묘관리법은 뭐냐? 이거 앞에서 나왔는데 또 나왔네. 그쵸? 뭐죠? 조온 단일. 이거 앞에서 기출문제 나왔죠? 그것이 또 이렇게 나온 겁니다. 기출문제 반복된다는 것도 여러분께서 많이 이제 느끼실 거예요. 제가 앞에서 풀어드리고 또 8에 9에 10회 풀어드리니까. 그쵸? 예. 그렇게 나왔고. 이렇게 해서 오늘 이제 강의를 다 마쳤네. 그러니까, 뭡니까? 9회 10회는 이렇게 이게 도리어 나오질 않았어요. 일장이. 웃기죠? 앞에서 그렇게 많이 나왔던 건데. 그러니까, 그런다고, 안 나오겠지가 아니죠. 금년에,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 11회 시험에, 여러분들이 시험 보는 때는 반드시 여기서 한 문제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온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딱 나올 툴이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죠? 그 내용만 잘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공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이 주셨고요. 다음 시간 딱 하나 이제 원예 작물의 생유 마지막 한 강의 이제 하면은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재배학은 다 끝났어요. 더 이상 이제 공부할 내용이 없습니다. 아셨죠? 예. 오늘도 공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